클린스만의 경질 이후 정확히 5개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정식 감독을 선임했다. 회장님께서 분명 클럽급의 감독을 데려오신다고 했었는데 설마 아니 진짜 클럽을 데려오신 겁니까? 아이 그 클럽 그 양반이라면 리버풀의 감독직을 내려놓은 뒤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절대 그 양반 연봉을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쉬겠다는 사람을 데려오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니 애초부터 클럽이 한국에 올 가능성도 없었겠지만 회장님께서 전문화적인 연봉을 감당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 클럽급이라 말씀하셨으니 적어도 그에 준하는 감독은 데려오셨겠죠. 아이 뭐 클럽급이라는 게 별거 있겠나? 전전대 감독이었던 벤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오른 것만으로 순식간에 벤버지라고 불렸듯 북중미 월드컵에서 8강 이상의 성적만 거둔다면 누구나 클럽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제시 마치가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4강 신화를 쓰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미 한 차례 좋은 감독을 놓쳐버린 상황에서 옛날 축구의 포에시나 수비 축구의 바그너 정도로는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민심을 돌릴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손흥민 자네 말처럼 마땅한 후보도 없는 마당에 그저 무조건 외국인을 데려오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겠나? 국내파 중에도 좋은 감독은 충분히 많고 일단 애국심이라는 버프까지 장착해 있으니 장장 5개월이나 감독을 찾아 헤매셨으면서 결국 국내파를 선임하신 겁니까? 아무리 더 이상 욕먹는 게 무의미한 회장님이라지만 그랬다간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진정하게 비켜누. 앞서 말했듯 성적만 잘 나온다면 국내파도 얼마든 클럽급이 될 수 있다니까. 이미 선임한 마당에 주저리 떠들어봤자 결국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꼴일 테니 더 이상의 질문은 생략하고 이제 그만 정식 감독을 소개하지. 어이 명보야, 나와서 후배들 군기 좀 잡아야지 않겠냐? 요즘 애들이 어디 군기 잡는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튼 다들 그동안 잘 지냈나? 비록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선 조별리그 탈락이란 처참한 성적을 거두며 21살의 손흥민 눈에서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지만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에서만큼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장식할 준비를 마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감독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다. 아무튼 자네들이 좋든 싫든 국민들이 욕을 하든 쌈 싸먹든 이제부터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정식 감독이니까 욕을 해도 내가 아닌 명보한테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믿고 따라주길 바라네. 저희들이야 까라면 까야겠지만 울산 팬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선두 김천을 1점 차로 쫓으며 우승에 도전 중인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감독을 빼앗긴 꼴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으며 명보도 오케이를 냈고 울산도 오케이를 했는데 아쉬워한다고 해서 뭐 별 수 없지 않겠나? 저 역시 대표팀 선수인과 동시에 울산의 부주장을 맡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감독을 빼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울산 HDFC 이른바 울산 현대 울산의 모기업이 바로 나 정몽규가 회장으로 있는 HDC 아닌가? 내 걸 내가 가져다 쓰겠다는데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으란 말이지? 명백한 규정이 있으며 감독님께서도 승낙하셨다지만 이런 식의 선임은 저희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이럴 계획이었다면 외국인 감독과의 면담은 도대체 뭐하러 하신 건지 진정하고 몸에 불부터 좀 끄게 비켜누. 난 그저 좋은 감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을 뿐 이 모든 건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결정을 내렸다니까. 유럽 출전까지 가면서 좋은 감독을 찾아봤지만 홍 감독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하길래 난 그 판단을 믿고 손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홍명보 감독님께서 적임자였단 말씀이시죠? 과거 런던 올림픽에서의 동메달 획득과 울산에 2번이나 K리그 우승을 남겨준 건 상당한 업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수한 외국인 후보들을 제치고 갑작스럽게 선임이 되셨다는 건 이렇게나 비난이 심할 줄 알았다면 마지막까지 거절했어야 했나? 아무튼 이형 대표팀의 감독이 된 거 내 입으로 내가 선임된 이유를 직접 설명해주지. 이유는 총 8가지로 빌드업을 비롯한 전술적인 측면, 원팀을 중요시하는 뛰어난 리더십,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속성, 감독으로서 그동안 보여준 성과, 현재 촉박한 대표팀의 일정, 과거 대표팀을 지도했던 경험, 외국 지도자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의 부족, 그리고 클린스만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재택근무 논란 등의 재료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감독이 아닌 나 홍명보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말이지. 그럴싸한 이유로 8가지나 채워놓으셨지만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대부분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닌가요? 특히나 클린스만의 재택근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국내 체류 조건을 삽입하면 그만인 것을 뭐 내가 직접 면담을 해본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외국에 있는 입장에서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겠나? 더군다나 다음 월드컵까진 이제 고작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자신만의 전술을 입힐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의사소통이야 통역을 쓰면 그만이고 전술을 입히는 시간이 필요한 건 국내파 감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나 현우를 비롯한 울산 선수들이야 홍명보 감독님 전술에 익숙한 편이라지만 다른 선수들은 전혀 그렇다고 볼 수 없으니 그러니까 추민규 차내를 비롯한 울산 선수들이 홍 감독을 도와 전술을 전파해준다면 빠른 속도로 원팀이 완성되지 않겠나?
뭐 즈베지다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설령우 역시 홍 감독 전술에 익숙할 테고 울산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재워 놓으면 홍명보 감독님께서 처음 대표팀을 맡았을 당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이른바 홍명보 아이들이라 불리던 인맥 축구였다는 거 모르십니까? 진정하게 비켜누 자네 역시 울산 소속이니까 홍명보 아이들 중 한 명이 되지 않겠나? 덕분에 김승규가 부상해서 돌아온다 해도 주전 자리는 자네 차지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바라는 건 그런 식으로 주전이 되는 게 아니라 대표팀이 최고의 전력을 갖춰서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는 것이며 인맥 축구 논란으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던 내가 설마 또다시 학연 지연으로 선수를 발탁하겠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오로지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은 넣어두고 주전 경쟁이나 대비하지 그래. 어찌됐든 외국인한테 감독을 맡기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제시 마치의 경우 한국과의 협상이 불발되고 캐나다 대표팀의 부임에 고작 한 달 남짓의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역사상 최초로 코파 아메리카 4강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마치를 놓쳐버린 건 나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협회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나? 까놓고 말해 더 이상 괜찮은 후보도 없고 그마저도 협상이 시원치 않던 상황에서 내가 포에시나 바그나보단 훌륭한 감독이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외국인이라서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건 겪어보지도 않은 핑계에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 아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님께서는 지금의 비난을 잠재우고 월드컵 16강을 넘어 8강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전술적인 강점을 갖고 계신 겁니까? 내가 비록 브라질 월드컵에선 두 줄 수비의 뻥축구를 구사했기에 실속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10년 전에 미숙한 전술이었다는 거 알지? 그땐 저도 유망주에 불과했지만 감독님의 전술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건 감독님 빼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튼 지난 10년간 흥민이 네가 월클 공격수로 자라날 동안 나 역시 월클까진 아니어도 탑클래스 감독으로 성장했다. 특히나 울산에 부임한 뒤부턴 다채로운 전술 변화를 통해 때로는 명장병에 걸렸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결국 두 번의 우승으로 증명했으니 그래서 정확한 전술이 뭐라는 겁니까? 뭐 울산 경기만 놓고 보자면 여전히 롱볼 위주의 해조 축구를 구사하시던데 그저 선수발로 우승한 거 아니십니까? 선수발로 우승할 수 있는 전술이야말로 현재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전술이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포백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후방으로 내려와 변형 3백을 구성하는 것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나? 후방 빌더가 변형 3백의 최강자 하지만 코리안과의 황희찬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스톤스를 활용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뭐였더라? 라구 파스타였던가? 정식 명칭은 라볼피아나 변형 3백의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좌우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공격을 전개하며 윙어들은 중앙까지 파고들어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기에 안정감과 공격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빌드업 전술이라 할 수 있지. 맨시티의 스톤스는 물론이고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 역시 한때 변형 3백 전술의 핵심이 되어 유럽을 호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홍명보 감독님께서도 선수 시절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난 그들과 좀 다르게 애초부터 수비수로서 3백의 리베로 역할을 담당했지만 결국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기에 후방 빌드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 기본적인 전술만 놓고 봐도 클린스만보단 훨씬 나아 보이지만 전술을 알고 있는 것과 완벽히 구사하는 것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님께서 현역으로 돌아오신다면 또 모를까? 솔직히 현재 대표팀에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만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아시안컵을 통해 클린스만 다음가는 국민 역적이 되긴 했지만 용우가 울산에 있을 적엔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했다는 거 알지? 어찌됐든 어떤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는 차차 생각해볼 문제이며 일단 그에 앞서 이리저리 흩어져버린 대표팀을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집착에 가까울 만큼 원팀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들었는데 그 원팀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원팀이 원팀이지 별다른 의미가 있겠나? 아무리 뛰어난 선수를 할지언정 하나의 팀에 녹아들지 못하면 우리 홍명보에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대표팀을 맡은 순간부터 선후배 간의 무례한 행동은 물론 사소한 다툼 역시 일절 허용되지 않을 거다. 뭐 홍명보 감독님께서 매니지먼트 능력만큼은 절대적인 위치에 계시지만 애초에 감독이 되신 것부터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밖에서 나는 잡음이야 성적이 좋으면 자연스레 사그라들 테고 안에서 나는 잡음을 없애는 게 감독인 내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겠나? 외국의 네로라는 명장에 비하면 전술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대표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만큼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거라 자부할 수 있다. 울산에서도 잘 나갔는데 굳이 독이 든 성배를 왜 든 거냐고 말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 자리가 그 정도 배포도 없이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이왕 이렇게 감독이 된 거 그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긴 말할 거 없이 홍명보가 답이었다 라는 말이 2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